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열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제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명동볼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슈팅스타 주식 썰전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네. 좀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굉장한 그 투자법이 소개될 거예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세계 3대 천재들의 안전투자 성공법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썰전 주제 세계 3대 천재들 어떤 투자인지 궁금한데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리 투자자들의 영원한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3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이미 그 수익률과 안전성이 검증된 3대 실전 투자자들의 그런 그 안전 투자 공식에 대해서 또 안전 투자 성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률을 많이 올리고자 하면은 반드시 투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느냐 이러면은 투자는 종목이라든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종목 하나 뭘 찍을까? 그다음에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맞출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돈 버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 버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요, 변동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러면은요, 먼저 고변동성. 이 고변동성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그다음에 돈을 많이 깨먹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신용으로 투자한다든가, 물론 벌 때는 좋죠. 그러나 깨먹을 때는 손실이 엄청나죠. 그다음에 우리가 코인 투자, 암호화폐 투자도 크게 수익도 내지만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보죠. 그다음에 부실주 투자, 잘못하면 파산하죠. 그다음에 비상장주 투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위험 투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변동성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위험도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 현금으로 우량 주식 투자를 하지만 이렇게 해도 수익률을 어떨 때는 기대한 수익률이 못 날 때가 많고요. 손실이 좀 클 때도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샀는데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꾸준하게 수익을 좀 올려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만 복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 독에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 독에다가 그렇죠. 물을 담으면?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독에 물이 안 쌓이죠. 다 빠져나가 버리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을 굉장히 낮추면서 변동성을 낮추면서 복리의 마술이 적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50%의 안전자산과 50%의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를 반드시 배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융은 위험 관리가 모든 것이다.
99승을 해도 1패가 실패를 한 거라면은 1패가 치명적이면은 결국 실패로 끝나요. 네. 내가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으로 몰빵을 찍었는데요. 40% 깨져버리면 제로가 돼버리죠. 뭐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익을 올려서 엄청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안전투자 실종 고수들의 투자 성과와 이 사람들의 투자 전략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성공했다. 그런 성공한 고수들의 투자 방법을 내가 한번 따라해 본다.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됩니다. 해보면은. 네. 그래서 정말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3대 주식의 실전 고수 천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어떤 전략을 썼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클로드 세넌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네. 우리 앵커님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이걸 네. 모르면 어떡합니까? 네. 꼭 알아야죠. 이 사람은 20세기의 3대 천재다 이러는데 왜 20세기란 말을 쓰냐? 이러면은 19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 꽤 좀 오래됐죠.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IQ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아버지라 그러고요.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가? 50%의 균형 복원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일명 도깨비 전략이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익률은 똑같은데요. 똑같은 수익률과 손실률을 반복하는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률이 똑같은데. 카지노에서도 완전히 대박이 터져서 카지노 판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카지노 업체에서 이 사람을 요주임을 해서 못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오지 마라. 카지노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네. 버렸다니까. 그만큼 천재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카지노에 못 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모델을 세워서 자기 방법으로 한번 해봤는데 36년간 연간 30%의 평균 수익률을 계속 올렸어요. 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펀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30%의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펀드 수익률을 올리면은 그 수익률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이 대략 53년간 1년에 27% 수익을 올렸는데요. 네. 그거 갖고 몇만 배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걸 좀 이따가 알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렌 버핏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네.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죠.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투자 전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은요. 워렌 버핏 이러면은 우량주를 사갖고 장기 투자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겠지 뭐 장기 투자해갖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혜자, 독과점적인 기업 이런 걸 사갖고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 워렌 버핏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번 것은 바로 클로드 세뇽과 똑같은 50%의 포뮬라 플랜을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절대 안전 투자의 법칙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투자 성과는 어떻게 났느냐? 53년간 2만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 투자 명인으로 초대받고 있죠. 이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최소 10억에서 30억 돈 내야 되죠. 경매를 붙이죠. 점심 한 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짜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워렌 버핏 옆집에 살았던 의사 간 사람 살았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워렌 버핏한테.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됐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적당히 몇십 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상속을 해봤더니 그 상속 재산이 7,700억이 됐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워렌 버핏 옆집에 살았는 탓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또 한 분은 워렌 버핏 옆집에 또 사는 할매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할매도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 수천억을. 그러니까 결국 장기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것도 클로드 세년의 법칙과 똑같았어요. 왜 똑같았을까? 클로드 세년이 워렌 버핏을 가리킨 거예요. 워렌 버핏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클로드 세년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주식의 실전 고수가 있습니다. 전제적 고수가.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죠. 오늘날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합니다. 이 레이 달리오는 올웨더 배분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이 불필요한 그런 자산 배분을 통해서 30년간 9% 수익을 올렸어요. 잠깐 주가가 많이 빠지는 애거나 주가가 오르거나 빠지거나 상관없이 그대로 30년 평균 9%의 안정적 수익을 올렸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9% 애기기에 그 몇 푼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9%의 수익률 또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면은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180조 오늘날 헤지펀드의 1인자예요. 헤지펀드 중에서 180조의 돈을 펀드를 만들어낸 그런 전설적인 투자 명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실질적인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클로드 세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클로드 세년의 50%의 균형 복원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본 전략은 뭐냐? 현금 비중 50%, 투자 자산 비중 50% 이걸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냥 계속 현금과 주식으로 꾸준히 그냥 투자하느냐? 현금은 계속 들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분기에 한번 바꾸거나 반기에 한번 바꾸거나 연말에 한 번쯤 바꾸면서 조정 주기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종목이 한 두서너 종밖에 안 되는 개인 투자를 하면은 주식을 다 매수를 해요. 그다음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포트폴리오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그래서 조정 주기라고 그러는데 이 조정 주기를 가지면서 균형을 맞춰줘요. 네. 이 방법 하나를 갖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MIT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암호학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21살 때 MIT의 대학원 1학년일 때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만일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못 써요. 컴퓨터에 0과 1로 가는 이진법의 이 소프트웨어의 기본 구조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벨 연구소에서 정보통신을 연구하다가 심심하니까 자기 동료들하고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적게 잃고 많이 버는 황금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본 거야. 이 카지노에 가서 룰렛하고 블랙잭을 해본 거예요. 이 수학 모델을 가지고 해봤더니 계속 돈을 버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카지노들이 전부 다 이제 거덜날 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쯤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카지노에서 돈 벌었는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걸 수학 논문으로 딱 발표를 해버렸어. 카지노가 알아챘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보고 이제 카지노에 못 들어오게 딱 경보를 발령해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주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별로 안 잃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50%의 균형 복원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략만으로 이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었고 실제로 30년간 워렌 버핏하고 클로드 세년하고 서로 수익률이 누가 높은가 이걸 경쟁을 했어요. 제자를 경쟁을 했는데 이 클로드 세년은 워렌 버핏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제자죠. 워렌 버핏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수익률 게임을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천재입니까? 자, 그래서 이 클로드 세년의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드 세년의 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복원 전략을 2번 반복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세워봅시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1,000만 원을 50대 50으로 하려면 주식 500만 원, 현금 5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식을 첫 번 딱 투자했을 때 5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현금이 당연히 현금은 가만히 500만 원 있을 거고요. 주식은 500만 원이 250으로 돼 있겠죠. 그럼 합치면은 750의 자산이 되죠. 근데 균형을 이때 복원식입니다. 주식에서 50% 손실이 난 이 시점에서 균형을 복원시키면은 50대 50으로 다시 가른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375만 원, 현금을 375만 원. 그렇게 해서 합은 다시 7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을 또 투자합니다. 복원식인 다음에는. 그래갖고 두 번째 투자했을 때는 이제 주식에서 10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은 350이 이제 750만 원이 되죠. 현금은 375만 원 그대로 있어요. 그럼 합치면은 112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외의 이 매매를 종료한 후에 만일에 우리가 현금으로 가만히 100% 갖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없죠. 그런데 50% 깨먹고 난 다음에 100% 수익을 그대로 주식으로만 풀 베팅을 하면서 50% 깨먹고 100% 수익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본전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수수료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도깨비 투자법을 2번 종료했을 때 우리가 50%의 균형 복원 전략을 쓰게 되면 자산의 총계는 1,112.5%가 됩니다. 그래서 11.25%가 수익이 나죠. 그런데 이것을 20번 정도를 반복해요. 즉 매매 횟수, 총 매매를 종료하는 기준으로는 10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번 정도 투자를 종료한 다음에 자산은 놀랍게도 324%가 돼 있어요. 즉 1,000만 원이 3,240만 원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50% 깨먹고 100% 수익 내고 이것을 10회를 매매를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총 매매 번수로 따지면 20번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50%의 균형 복원 전략을 쓰면은 324%가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적게 잃고 크게 버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100%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냐? 물론 50% 깨먹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한 100% 정도 수익을 내려면은 좀 크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켈리의 공식이에요. 이 켈리의 공식은 Gmax = R 이래서 G는 부의 성장 속도인데 큰 부자가 되려면 R 정보의 순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순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 굉장히 고급 정보를 자기가 만들어내든지 고급 정보를 입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수 방법에 대해서는 참 궁금하시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통찰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익률이 동일한데도 이 주식 투자만 계속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50%의 균형 복원 전략을 쓴 거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입해 보세요. 자기가 운용하는 수익률이 그냥 놀라서 깜짝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익률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의 50%의 포뮬라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 이러면 너무 잘 알아요. 이름도 많이 듣고. 그런데 50% 포뮬라 플랜 이러면은 못 들어본 사람이 90%야. 네.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워렌 버핏을 안고 워렌 버핏을 이제 찐빵이라 치면은 안고는 모르고
그냥 껍데기에 빵 껍데기만 맨날 주워 먹으면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투자했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워렌 버핏의 50% 포뮬러 플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안전자산의 비중을 50%, 주식 투자 비중을 50%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50%의 안전자산은 워렌 버핏은 주로 미국의 국채를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연말에 가서 이 주식 비중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클로드 세년의 방법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것을 워렌 버핏이 했을까? 우연일까? 아니에요. 바로 클로드 세년이 워렌 버핏한테 젊었을 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3대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클로드 세년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선정은 워렌 버핏이 어떻게 하냐? 글로벌 우량 독과점 주식을 선정하죠. 그리고 안정성장 기업을 선택합니다. 이 글로벌 우량 독과점 기업을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었을 때 사서 고평가됐을 때 파는 개념인데 요거는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웠죠. 그다음에 안정성장주를 성장주를 투자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냐? 필립 피셔한테 배웠어요. 필립 피셔는 성장주의 대가죠. 그리고 50%이 균형 복원 전략, 이 50% 포뮬러 플랜은 누구한테 배웠냐? 바로 클로드 세니안한테 배웠습니다. 워렌 버핏은 복도 많지요. 3대 위대한 천재들에 속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위대한 천재들이 세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배운 거죠. 자, 매매 타이밍은 당연히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쌀 때 사서 장기 보유한다. 즉 공포스러울 때 사서 탐욕스러울 때 판다. 이걸 했죠. 그리고 성장이 피크에 이른다면 판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 같은 거는 엄청나게 좋을 텐데도 지금 팔았다. 비아도 팔았잖아요. 왜 팔았을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미 30%의 침투율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이 두 다는 시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아드를 팔아치운 거예요. 성장이 피크에 이르면 던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의 전기차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 사람은 항상 50%의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정률적 포뮬러 플랜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이 이렇게 거부가 된 배경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워렌 버핏의 50%의 안전자산 비중을 늘 가지면서 연말 되면 늘 포트폴리오를 바꾸어 가면서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바꾸어 갔다는 거. 네. 여기에 바로 결정적인 수익률의 격차를 가져왔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배분 전략. 머리가 되게 나쁘거나 네. 주식으로 공부하는데 너무 골치가 아파서 나는 못하겠다. 요즘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뭐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고 뭐 미국 증시 보느라고 막 네. 밤새도록 휴대폰 껌껌한데 두드려갖고 눈 녹내장 걸리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네.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봤자 돈 법디까? 못 법니다. 그렇게 해갖고 쪽박 차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할 바에야 네. 레이 달리오처럼 올웨더 배분 전략이 좋아. 올웨더라는 것은 날씨에 상관없이 태풍이 칠 때나 먹구름이 부르칠 때나 네. 뭐 언제나 상관없이 막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레이 달리오 올웨더 배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요, 안정적 수익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시장 상황별 자산 배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성장률이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변수 중에서는. 즉, 성장률이 기대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무슨 자산을 편입하느냐 하면은 주식과 원자재를 사나요. 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원자재도 너무 많아서 못 사겠는데 했을 때 금과 원자재에 대한 ETF가 있잖아요. 그걸 딱 사면 돼. 그다음에 채권도 아이고 무슨 채권을 사야 되나? 한국 채권 사야 되나? 미국 채권 사야 되나? 아, 미국 국채를 이 사람은 샀어요. 그래서 주식도 뭐 종목이 많은데 그러면 그 주식에 뭐 평균 그 지수에 편입하는 ETF가 있잖아요. 그걸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률이 기대 수준을 초과할 때는 주식과 원자재를 사놓고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기대 수준을 초과해서 너무 많아. 이 기대 수준이라는 것은 뭐 IMF라는 데서 매년 발표예요.
근데 그거 뭐 3% 수준이다. 그럼 3%를 정해놓고 그보다 너무 초과했어. 그러면은 인플레가 초과했다. 그러면은 원자재와 이머징 채권을 사나요. 근데 성장률이 한 3%쯤 봤는데 1%, 2%밖에 안 돼요. 그럼 기대 수준 미달이죠. 그러면은 장기 국채와 물가 연동치를 바꿔놔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기대 수준에 미달돼요. 그럼 장기 국채와 주식을 사요. 요렇게만 투자했어요. 요렇게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엄청나게 나빠도 IQ 한 50밖에 안 돼도 막 금붕어 수준밖에 안 돼도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렇게 해서 딱 요것만 편입 비율만 딱 배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개념은 뭐냐면 상관관계가 낮은 핵심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개념인데 이 방법으로 진짜 편하게 세계 헤지 펀드에 수장이 되었고 펀드가 얼마까지 됐냐 하면은 처음에는 별로 돈도 없다가 무려 180조 펀드가 됐어요. 헤지 펀드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해봤더니 30년 중에서 손실 본 해가 4년에 불과해요. 4년. 굉장히 적죠. 26번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그리고 4년 손해 본 해도 1년에 0.9%밖에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손실이 없었어. 왜? 채권 비중이 일단 뭐 55%나 되니까. 채권은 거의 뭐 본전 이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만 한 거야. 그리고 2008년 같은 그런 엄청난 금융이 왔을 때도 손실이 얼마냐 하면 3.9%밖에 손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S&P 지수는 그때 37%나 손실을 봤어. 자, 그러니까 간덩어리가 너무 적다. 나는 막 심장마비 잘 걸리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갖고 안전하게 막 주가가 10% 빠지면 벌벌 떨려갖고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배분 전략을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정말로 안정적으로 한 10% 가까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은행 이자 그거 하느라고 맨날 그 1%, 2% 받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배분 전략을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이게 과연 미국은 되는데 한국은 될까? 해보세요. 한국에도 됩니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대 이 실전 고수의 최고 천재들, 실제로 억만장자가 되었던 3대 천재들, 이 사람들의 투자 이론에 대한 그럼 핵심은 뭘까? 결론을 제가 지어드릴게요. 결론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 결론은 몰빵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투자자를 치고 몰빵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몰빵 투자는 당연하고 신용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끌 투자, 영혼을 갈아갖고 투자하겠다. 그래서 신용 투자에다가 빚내갖고 투자에다가 정말 골치 아프게 투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그래서 몰빵 투자를 절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그러면 절반 정도의 안전자산을 보여야 된다. 현금 자산을 보야든지 예수금으로 늘 50%를 갖고 있다가 매매를 딱 종료했을 때 다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배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시면은 바로 마법처럼 수익률이 놀랍게 급증한다. 자기가 평소에 냈던 수익률의 3배, 4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해보세요. 됩니다. 그게. 돼요. 된다는 것을 30년 세상에서 검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클로드 세녕과 워렌 버핏이 바로 이 방법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결론, 본질적인 그럼 성공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밤 잠을 주무시지 마시고 밤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세계 3대 투자 천재들, 이 클로드 시에넌,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자산 비율 조정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절반가량의 안정 자산을 보유해보자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네, 강의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참여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바로 직후에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명동구라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시나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 윤 대통령께서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네. 그다음에 스위스에 순방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약 7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갔다 오시는데요. 거기에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스위스는 다보스 포럼 때문에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니까 아마 주가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업종에 굉장한 주가 변화도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여기에서 또 관심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또 관심되는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같이 짜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통해서 14일부터 21일까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방문 발표 예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 투자 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매수가는 8,16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아서 7,890원으로 종가 형성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연관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네옴시티에도 연관이 되고, 사실 요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여기에 대통령 순방 여기에도 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일단은 팔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괜찮아요. 이게 실적을 보면은 2021년도에는 순이익이 한 184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만은 작년도 2022년도에는 약 한 150억 정도 흑자가 그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 덤프 트럭이라든가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뭐 중장비 매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쪽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련되는 주식인데 다만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하지만 꽤 많이 올랐을 때 우리가 8,160원은 최고점은 11,000원이니까 좀 낮게 산다고 샀는데 조금 사고 나서 약간 손실을 받는 상태죠. 그러나 네. 뭐 크게 손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오늘부로 7,890원인데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좀 장기적으로 꽤 올랐던 주식이에요. 네. 꽤 올랐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러 차례 이 주가 반영에는 좀 된 거기 때문에 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7,890원 정도인데 약 한 9,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부터는 팔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9,000원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 에버다임 들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또 네옴시티, 그리고 이번 해외 순방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직 큰 손실 구간은 아니고 충분히 수익률 갈 수 있겠다 의견 주시면서 하지만 크게는 내기 어렵게 보는 만큼 9,000원 선에서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신기계입니다. 매수 가격은 7,26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오늘 좀 한수원 우간다 원전 이슈로 좀 급등을 보였는데요. 아직도 손실 구간이 있긴 해요. 한신기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신기계는 그래도 오늘 네. 대통령 순방이 나오고 네. 이래서 호재가 좀 나와서 오늘 좀 떴어요. 네. 8%이 좀 떠갖고 아마 손실이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줄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충분히 이익을 내고 팔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작년도 상반기 중에요.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시세가 크게 난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호재들이 있지만 큰 시세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한번 5배짜리 이렇게 10배짜리 크게 내면은 크게 내도 시세가 좀 바닥에서 많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적의 수반이 계속 빨리 따라와야 돼요. 그런 경우는 큰 시세가 나는데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재료만으로 갈 때는 한 5배짜리 시세가 한번 내버린 주식은 크게는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뭐 괜찮은 편이었는데 2021년도의 실적은 괜찮아요. 영업이익도 한 52억 냈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요. 영업이익을 별로 못 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실적이 좀 나빠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원전 재료만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욕심은 안 내시는 게 좋겠다. 우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얼마 정도 보는 게 좋을까? 네. 이랬을 때 목표 가격은 지금 한 6천 오늘 8% 올라서 6,950원 정도 이렇게 정도 올라 있는데 너무 크게는 보지 말고 한 9,000원 정도, 이 정도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네. 본절에서 정리하시면은 그때는 이동평균선도 많이 이제 장기이동평균선이 걸리기 때문에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언저리에서 팔아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욕심은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에 관련 기술은 좋아요. 공기 압축기 전문 회사인데 컴프레서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는 있는 회사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난 만큼 이 원전 재료 가지고는 크게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는 8,500원에서 9,000원 본전 윗구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글로벌입니다. 매수 가격 12,000원이고요. 비중도 높습니다. 40%인데 오늘은 보합권은 5,800원을 마감했는데 좀 크게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뭐 HLB 글로벌에서 거의 반토막 네. 이하로 빠지셨네요. 네. 너무 큰 손실인데 특히나 비중이 40% 정도 된다니까 상당히 비중도 크고요. 상당히 그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런 안전자산 50%를 유지하는 이런 전략 같은 걸 썼다 하면 좀 나을 텐데 그냥 투자를 좀 많이 몰빵 투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적자가 한 131억 정도 나고 있죠. 100억대 이상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신약 개발 관련해서 바이오도 좀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이라든가 뭐 다른 쪽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적자를 계속 내는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주의해야 되고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주식은 그 자체에서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이런 것만으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주어져야 되는데 호재가 주어야지 수익을 좀 이익을 내려고 팔 수가 있는데 그러기는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HLB의 그 본 회사인 HLB 자체가 이제 원래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바이오의 기업으로서 아주 옛날에 한번 시세 크게 났던 주식인데 리보세나림이라는 그런 항암 신약 개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중국에 좀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게 신약 개발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사실 몰라요. 네. 효과가 괜찮다 그래도 진짜 판매에 들어갔을 때 잘 팔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영역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자회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잡기가 힘들고 최대한 잡아봤자 7,000원 정도 언저리 그 정도 수준에서 손절하고 교체매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HLB 글로벌에 대해서는 좀 비중이 많이 높은 만큼 비중을 줄여보자 의견 주셨고요. 기업이 좀 적자를 내고 있고 큰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좀 어렵다고 보고 계십니다. 7,000원 정도로 손절해보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끝내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제시해드리는 시간이죠.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전략주 힌트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전략주는요. 네. 우리 대통령 순방에 이 호재하고 맞아 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올해부터 턴어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의미 있는 주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투자의 포인트가 3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올해부터 LNG 발전소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요. 사실 작년까지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적 자체도 매출 인식이 되면서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실적도 받쳐주는 그런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주식이 될 거다. 조금 길게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전 산업은 수주는 계속 여러 건이 터질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폴란드의 40조 투자는 네. 전번에 이제 발표가 됐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원전주도 좀 움직였는데요. 그때 폴란드가 원전 기본 계획을 제출했다. 이런 재료가 나왔습니다. 직접. 그리고 이 외에도 원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업무 추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수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튀르키예, 옛날에 이제 터키죠. 네. 여기서 40조의 수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체코도요. 30조 정도. 이 폴란드하고 체코는 뭐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폴란드가 하는 거 보고 체코도 이제 따라할 것 같은데요. 여기도 30조 규모의 원전 수주가 협의가 되고 있어요. 이제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 원전의 규모가 뭐 그냥 했다면은 30조, 40조야.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것들의 수주 협의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중에 뭐 한 건만 제대로 터져도 네. 주가가 꽤 강하게 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이제 원전이 대규모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요거는 이제 2025년도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 2, 3년 남았어요.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제 원전 수주를 추진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은 원래 원전이 강국들이요. 중국도 굉장히 원전 강국이에요. 러시아도 강국이에요.
원전을 많이 짓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져버림으로써 러시아하고 중국은 배제가 되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친서방권에서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대 강국 중에서 2개가 완전히 탈락이야. 탈락. 남아있는 데가 뭐냐?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원전의 시공을 이제 거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시공 능력까지 갖고 있는 것은 한국하고 프랑스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는 또 어떠냐? 더럽게 비싸요. 가격이 최소한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 그러면은 성능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품질이 더 좋으냐? 품질도 더 안 좋아요. 그런데도 가격이 2배 이상 비싸. 공기도 늦어요. 그러면은 한국 원전이 경쟁력 하나만 딱 본다면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복도 많은 나라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한국은 복도 많다. 원전 산업의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특히 이제 다른 원전 주식들을 보면은 한전 기술 정도는 원전 설계 쪽이니까 빨리 돈을 벌어요. 네. 설계는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기술은 좋지만 나머지 이제 원전주들 보면은 뭐 그 장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세월이 한 몇 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실적 수반이 안 돼요. 실적 수반이. 그래서 문제인데 BHI 같은 경우는 LNG 발전소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 매출 인식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실적 수반도 원래부터 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원전의 핵심 기자재 중에서 응축기 기술력 이걸 갖고 있어요. 또 이제 한 가지 높은 기술력이 있는 것은 SMR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SMR은 우리가 한국형 소형 원자로죠. 요것을 이제 수주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원 원장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은 SMR을 3년 내에 2기 정도는 수주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 SMR 수주가 되는 거예요. 원자력 원장이 직접 수주하겠다. 이 자신이 보통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 서울대 서울대 핵공학과의 교수도 했고 굉장히 실력도 있고 원전에 대해서는 아주 도산데 SMR 수주를 자기 임기 내에 3년 내에 수주를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수주를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했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장기로도 이 회사는 볼만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한번 이 주식은 사봄직하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 전략이나 이 종목명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이겠죠? 네, 거기 들어오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전략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참 다양한 힌트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 대통령 순방 관련 주이기도 하고 주가 턴어라운드로 업황 반전 추세를 보이는 기업이고 LNG 발전소 수주로 실적 역시나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보다 바르고 꽉 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